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인드 코치 김종환입니다. 드디어 10월 이 마인드셋의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이제까지 매주마다 마인드셋을 여러분 시청하신 정말 그리고 스스로한테 실행까지 하신 분들이라면 정말 마인드셋이 많이 되셨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이제는 저희가 시험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 시험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시험을 대하는 나의 마음이죠. 괴롭히는 감정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그 첫 번째 이야기는 불안입니다. 실제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하나의 감정 구조일 뿐이지 내가 못나서 나만이 이런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착각은 벗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저도 개인적으로 불안할 때 많거든요. 불안이라는 게 너무 많은 게 뭐냐면 오프라인 수업할 때 처음에 만났던 학생 어떤 반응이 올까? 저는 또 교과목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매주마다 이제 대본이 다 다르다 보니까 이 대본을 우리 학생들한테 잘 전달할까? 이 대본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라는 정말 여러 가지 불안에 휩싸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불안이라는 상태를요, 정말 제가 몰랐더라면 불안이라는 감정에서 끝났을 것 같아요. 그냥 불안이 감정이 끝났다는 게 그냥 불안 끝 그게 아니라 불안이 더해지고 불안이 더해진다면 이 불안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나에게 심각한 타격감을 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걸 뜻하는 거죠. 하지만 지금은요, 불안이라는 것에 대해서 실체를 너무 잘 알거든요. 무섭지 않아요. 인간이 되게 재밌는 것 중 하나가 두려움이 왜 생기느냐, 불안이 왜 생기느냐면 대부분 원리를 모를 때 불안이라는 형태가 나타납니다. 제가 이제 종교적으로 살짝 말씀드려 보면 특히 그 기독교 같은 경우는 천국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잖아요. 그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된다면 지옥에 간다, 이런 지옥에 대한 두려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심을 가지게 되는 경우도 있고, 지옥을 몰라서 우리는 무서운 거잖아요. 그게 또 불안이죠. 또 하나가 뭐냐면 자, 이거 볼까요? 만약에 제가 여기 앉은 상태에서 가부좌를 틀었는데 공중부양을 해요. 신기하죠? 근데 이 신기함이 처음에 만났을 때는 신기하겠지만요, 이걸 자주자주 목격을 하게 된다면요, 익숙해지는 게 아니라 대부분 두려움의 형태로 나타나요. 왜? 원리를 모르면 이것에 대한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러다 따지면 잘 봐요. 제 몸뚱아리 하나 몸에 뜨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비행기가 하늘을 나는 거 보면 두려움을 가지십니까? 아니죠. 신기하지도 않죠. 왜? 그 원리를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무섭지 않은 거예요. 그 옛날에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날아가는 커다란 새를 보고 난 다음에 신께서 노하셨다, 신이 날아다니시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원리를 모르니까 그 비행기에 대고 막 인사를 하고 절을 하고 이런 과정이 있다시피 우리가 불안이라는 것도 여러분이 제대로 실체를 아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이것부터 보셔야 되는 게, 불안이라는 게 왜 오는지를 말씀드리면요, 자, 이겁니다. 미하이 칙센트미하이라는 미국의 심리학자가 계시는데, 여러분이 혹시 몰입이란 단어 아시죠? 몰입이란 단어를 처음으로 만드신 분이 미하이 칙센트미하이라는 분이신데, 거꾸로 해도 미하이 칙센트미하이, 거꾸로 해도 미하이 칙센트미하이입니다. 자, 그 미하이께서 불안이라는 게 왜 나타나냐 보면요, 이게 있습니다. 먼저 가로를 나타내는 것은요, 기량을 나타내는 거고, 되게 세로축은요, 도전에 대해서 나타나는데, 도전은요, 보통 내 마음이란 표현도 합니다. 마음이란 표현하는데, 내가 성공에 대한 욕심, 이 욕심이 보통 도전에 대한 마음인데, 높으면 높을수록 무감정, 걱정, 불안에서 오는 거예요. 근데 갖고자 하는 욕구 있잖아요. 갖고자 하는 욕구가 전혀 없죠? 그럼 무감정이에요. 누군가 옆에서 되게 좋은 차를 샀대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욕구가 없잖아요. 무감정, 그래, 잘 샀네. 그게 끝인 거죠. 그런데 내가 만약에 그 차에 대해서 욕구가 아주 높은 사람이죠. 그 도전, 마음이 높은 사람은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걱정과 불안은 또 뭡니까? 질투와 시기심이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대인관계를 보면. 그런데 내 기량, 현재 나의 능력을 얘기하는 건데, 능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뭡니까? 자, 보세요. 마음이란 부분이 낮죠. 낮은 상태면요, 무감정과 기량이 중간 갔을 때 지루해요. 이거 왜 해야 되지? 의미를 상실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휴식. 점점 더 하기 싫어진 거죠. 무기력해지는 게 여기 특징입니다. 기량은 점점 더 높아질수록 게으르고 싶어요. 하기 싫어요. 의미가 없어지니까. 그런데 불안은요, 이겁니다.
기량 자체에 비해서 도전, 마음이 성취하고자 하는 욕구가 크고 내 기량은 여기죠. 여기였을 때 불안이라는 감정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불안이죠. 그럼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지금 불안을 느낀다는 건요. 나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원하는 대학에 가서 여러분의 그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삶에 대해서 내가 그 욕구가 크기 때문에 일어나는 생각인데, 감정인데 거기선 문제가 안 되는데 뭡니까? 내 기량의 문제이기 때문에 마음을 바꾸려 하지 말고 뭘 바꾸라? 내 기량을 좀 더 어떻게 해라? 능숙할 정도로 늘려나가면 불안이라는 과정은 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실제 선생님들이 좀 이런 얘기 하신 적이 있어요. 시험에 대해서 불안한 이유는 네가 그 노력이 부족해서다 라고 하는 게 절대 의미가 없는 얘기는 아니라는 사실을 미국 심리학자가 이미 얘기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불안을 어떻게 대하면 불안이라는 감정이 좀 더 사라지는지 이것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겁니다. 불안에 대해서 조금 더 심층적으로 알고 싶으신 분은요, 제 감정 사용 설명서에 보시면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그걸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마인드셋은요, 간단하게만 드릴 겁니다. 자, 보십시오. 첫 번째입니다. 한 번에 하나만 합시오. 불안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돼요. 그러한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해야 된다는 그 급한 마음 때문에 A를 하고 있으면 B가 걱정되고 그래서 B로 옮기게 되면 또 A가 걱정돼서 A를 잡을 때도 B 때문에 아무것도 집중 안 되죠. B 하다 보면 A 때문에 아무것도 집중 안 되죠. 이러한 마음이 불안의 씨앗을 키우기 때문에 한 번에 하나씩만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잡습니까? 지금 가면 갈수록 해야 하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이 우선순위를 먼저 잡으셔야 돼요. 우선순위 잡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과 관련한 대학을 가겠다. 그러면요. 입시로 봤을 때는 국어하고 수학하고 영어가 있으면 어디가 훨씬 더 비중이 높습니까? 수학이잖아요. 근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내 수학이라는 자체가 나 수학 1등급이야. 그러면요. 지금 현재 국어죠. 그럼 국어 같은 경우는 막 과학도 있을 텐데 수학은 1등급인데 내가 지금 국어는 한 4등급이야. 그럼 여러분에게 우선순위 뭡니까? 국어가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우선순위 하나 끝내고 하나씩 끝냈을 때는 불안이라는 감정이 점점 더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건데 수학하다 보면 국어 해야 되죠. 국어 하다 보면 혹시나 실수할까 봐 이거 생각하다 보면 어떤 것도 하루 집중하지 못한 하루가 반복되면요. 불안이란 감정은 그 다음날 없어지는 게 아니라 가중될 수밖에 없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한 번에 하나씩만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의미를 좀 찾으세요. 불안한 이유가 뭐냐면 너무 하고자 하는, 얻고자 하는 마음만 크다 보니까 결국은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의미에 대해서 퇴색되는 경우나 아니면 잃어버린 경우가 실제로 많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한 번씩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의미를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의미 찾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한 번씩은 저는 개인적으로 바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는 게 그 대표적인 게 저는 휴식이라고 얘기합니다. 휴식이라고 하는 단어가 뭡니까? 자, 실휴자죠. 인간이 나무에 기대어서 좀 생각 좀 해라. 이게 휴식이잖아요. 휴식이기 때문에 여러분 휴식을 하면서 자기가 걸어왔던 길 잘 살아왔잖아요. 열심히 해왔잖아요. 그 길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내가 원하는 대학, 이 대학에 가서 어떤 것을 할 건지 미래를 한번 그려보신다면 이것이 하나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면서 불안에 치중된 내 감정이 아니라 내 미래에 대한 뭡니까? 기대심리. 그 다음에 설렘이라는 감정을 통해서 나를 좀 더 이끌어준 역할을 하게 된 게 여기서 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한 감정에 집중 안 할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보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정말 우리 학생들 상담을 많이 한다 그랬잖아요. 상담을 하다 보면 진짜 마음 아픈 게 뭔지 아세요? 누가 봐도 열심히 했어요. 저뿐만이 아니라 담임 선생님부터 해서 그리고 주위에 있는 모든 교과목 선생님들이 쟤는 진짜 열심히 했던 친구들이 있는데 걔들은요. 극완벽주의자 친구들은요. 항상 부족했고 항상 나는 다 못했고 내가 뭘 했는지 모르겠다. 열심히 해왔던 걸 본 게 99%를 본 게 아니라 1% 부족한 부분을 보는 거죠. 그래서 1% 부족한 부분을 봤던 친구들은 자기한테 보상을 한다 안 한다? 안 해요. 채찍질만 해요. 그럼 맞은데 또 맞아도 아프고요. 맞으면 아프잖아요. 맞으면 또 아픈 게 뭔지 아세요? 내일
또 맞을 걸 나는 이미 심리적으로 벌써 아픔을 먼저 타격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불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상 좀 하세요. 보상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휴식이라는 것도 보상이 될 수가 있고, 보상 어렵지 않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네. 내가 평소에 못 먹었던 거, 두바이 초콜릿? 이런 것도 먹고, 그 다음에 한 번씩은, 그래, 보상 좀 하자. 내가 좋아하는 축구를 한다. 운동도 좀 하고, 이런 등등의 보상을 했을 때는 내가 훨씬 더 그 다음날을 준비할 수 있는 불안해한 감정에 벗어나서 오로지 집중할 수 있는 상태로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과도한 스트레스를 줄이고 기초 체력. 제가 운동 정말 강조 많이 합니다. 정말 운동 강조 많이 해요. 운동 좀 하셔야 됩니다. 운동은 필수지 선택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기초 체력. 자, 지금 10월이죠. 이미 체력이 빠질 대로 빠졌어요. 체력이 빠지면 뭐가 안 좋은 줄 아세요? 자, 좀 예민한 얘기인데, 병원에서 오랫동안 요양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요, 심리적으로 실제 예민하다 그래요? 예민하지 않다 그래요? 몸이 아프면 예민하다 그러잖아요. 그 얘기를 반대로 얘기하면 몸이 건강하면 둔감한 성향을 지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외부적으로 풀기 때문에. 또 하나가 뭡니까? 여러분 좀 착각하시는 게 뭐냐면 제가 상담하다 보면 선생님 제가 체력도 안 좋아지고 제가 건강도 안 좋고 라고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 친구들한테 항상 물어보는 얘기가 너의 체력을 위해서 너의 건강을 위해서 어떠한 이제까지 무슨 노력을 해왔니? 라고 물어보면 노력한 게 없어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시간이 지금 거의 마무리에 왔는데 체력이 떨어졌으면요. 이미 떨어질 대로 떨어졌는데 내가 그나마 체력을 키워놔야지만 해. 그나마 버티면서 마지막 수능에 꼴이 날 수 있는데 기초 체력을요, 아예 등한시합니다. 눈에 보이는 이익에만 쫓는 겁니다. 선생님,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더 운동을 하셔야 돼요. 왜? 계속 내가 압박감을 주다 보면 내가 집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집중이 뭐가 된다? 불안이란 감정으로 나를 괴롭히면서 수능 장소에 올바르게 들어가지 못한 친구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건 꼭 하셔야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마지막 이건 제 방식인데 뭐냐면 불안을 대처하는 방식은요 간단해요. 저는 불안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더 열심히 뛰라는 거다 라고 해석을 하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서 강의라는 부분에 대해서 불안하잖아요. 그러면 저는요 저 대본이 있거든요. 대본을 집에서 리허설을 해요. 리허설을 했을 때 그래도 뭔가 불안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리허설한 게 스스로 많이 부족하구나. 내가 지금 현장 나가서 강의하는 게 아직은 대본이 익숙치 않구나. 이것이 나의 불안이라는 뭡니까? 에머전시 바로 비상경보 시스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 알았다. 오케이 나 신고 접수했다. 그때는 제가 리허설을 좀 더 많이 하고 연습을 하다 보니 그 불안이라는 감정이 저절로 점점 더 사라진 겁니다. 오히려 불안이 사라지면 뭔지 아세요? 설레어요. 내 이야기 애들 얼마나 재밌어 할까, 얼마나 좋아할까, 얘네들 수업 듣고 난 다음에 갑자기 나한테 와 선생님 오늘 얘기 너무 재밌어서 이런 생각밖에 안 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불안에 대한 태도를 다르게 만드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이제까지 고생했던 거 스스로에게 보상도 좀 하시고 기초 체력도 키우시고 의미도 다시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한 번에 하나씩만 하시면 정말 나머지 한 달 기간 동안 순조로운 하루를 보낼 수 있다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인드 코치 김종환이었습니다.